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즐거운 희곡 이야기죠. 네, 네. 오늘은 한현주 작가님의 소년이 그랬다의 줄거리와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소년이 그랬다는 톰 라이커스라는 작가와 그리고 스테포 난스의 희곡 더 스톤즈를 원작으로 한현주 작가님이 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죠. 네네. 2011년에 국립극단 무대에서 남인우 연출로 공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년이 그랬다는 작품의 원작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 존재하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 소년과 만 14세 이상의 형사 책임자인 범죄 소년의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네. 촉법 소년은 10살 이상 그리고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데 형벌을 받을 만한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촉법 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되죠. 네네.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 그리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데 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며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년은 그랬다는 어느 사회에나 있음직한 약간은 불량스러운 껄렁껄렁한 중딩들이 심심풀이로 시작한 장난이 사람을 죽이는 네.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중학교 2학년인 민재와 중학교 3학년인 상식 두 명의 청소년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짜장면집 배달부를 골탕 먹이려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자기가 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이 내용을 부모님께 말하면 큰일 날까봐 차마 말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네. 책임져야만 하는 범법 행위를 했는데 책임질 수 없는 책임질 만한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성숙한 아이들. 네. 하지만 책임을 져야만 하는 딜레마. 아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것이 중간에 끼인 청소년층 만 13세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는 민재와 만 15세 범죄소년 나이에 해당하는 상식이. 이 작품은 두 아이가 범한 중대한 범죄 행위와 이러한 행동에 대한 두려움, 갈등을 겪는 이야기의 흐름, 그리고 사망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를 추적하는 형사들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막상 살인자를 잡아 취조하고 보니 가해자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두 형사 간의 갈등으로 이루어지죠. 어쨌든 소년이 그랬다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할 일 없이 서성이던 중학생 소년 민재와 상식이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장난을 칩니다. 뭐 우리도 다 그랬죠.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시비를 걸기도 하고 고양이가 재수없게 쳐다본다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거리의 불황자를 골탕 먹이기도 하면서 소년들은 무료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식이를 괴롭혔던 짜장면집 오토바이 배달부를 보자 민재는 상식이한테 오토바이 배달부를 골탕 먹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민재와 상식이는 오토바이 배달부를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에 육교에서 오토바이에 돌멩이를 던질 생각을 하죠. 근데 민재가 장난삼아 던진 그 돌멩이가 하필이면 지나가던 자동차의 유리에 맞고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죠. 자신들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자 소년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도망치고 맙니다. 살인자가 된 두 소년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과 갈등을 겪게 되죠. 네.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형사 정도와 광해는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사건을 추적하게 됩니다. 민재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 현장을 배회하게 되고 상식이는 민재의 나이가 아직 만 13세이기 때문에 촉법 소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거를 민재한테 알려주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재는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합니다. 네. 결국 민재와 상식이는 형사들의 취조를 받게 되는데 민재는 자수를 했다는 점 네. 그리고 보호자의 요청도 있었다는 사실이 참작돼서 법정에 설 때까지 귀가 조치됩니다. 상식이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를 하게 되죠. 서로가 만날 수 없게 된 소년들은 자신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해 후회를 하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판을 기다리던 중 여론의 불만이 커지면서 소년들의 심리 기일이 연기됩니다. 네. 촉법 소년이라고 해도 살인을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들이 팽배했던 것이죠. 이들을 취조했던 형사인 정도와 광해는 아이들의 잘못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해도 살인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광해는
아이들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을 뿐인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방해는 가해자를 엄벌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네. 정도는 가해자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범죄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의 차이인 거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민재는 보호처분 2호, 가정법원이 명한 기관에서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80시간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고 네. 상식이는 보호처분 4호, 1년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처분 명령을 받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발음하는데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이게 법적 용어들이 되게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네. 소년들은 자신들이 소년원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실제 사망자의 아내를 마주하고는 어렵게 됩니다. 그들은 아줌마의 눈을 보고는 괴로워하게 되죠. 소년이 그랬다의 줄거리는 대충 이런 식인데 네. 작품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돼요. 혼란스러워집니다. 네.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어린 학생들이 사람을 죽였다. 이 내용인데 근데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그들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장난삼아 던진 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며칠 전에도 이런 종류의 사건이 있었죠. 13세 소년이 렌트카를 훔쳐서 아, 네. 운전을 하다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을 치어 죽인 거예요. 네. 그 대학생은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 때문에 대학 개강이 미뤄지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애들한테 사고를 당한 거죠. 차는 그랜저였다고 하는데 3월 28일 오후에 서울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서 160km가량 떨어진 대전까지 갔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차에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 다들 촉법소년인 거죠. 네. 8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서 도심을 질주하다가 대학생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거죠. 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고요. 이 어린 애들은 사고를 내고 200m가량 도주를 하다가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6명은 주변에서 잡았고요. 서울로 도망친 2명은 29일에 잡았다고 하죠. 네. 근데 얘네들이 바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의 차량 탈취와 무면허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13살 이모군을 비롯한 촉법소년 8명은 네. 사고 6일 전, 그러니까 3월 23일 새벽에 인천 영종도의 한 주유소에서 40만 원을 훔쳤고요. 아. 그리고 네. 인근 렌터카 회사에서도 차량 2대를 훔쳐갖고 달아났다고 해요. 이 가운데 한 대가 인도를 들이받으니까 얘네들은 이 차를 버리고요. 한 대를 더 훔쳐가지고 2대를 몰고 1시간 반가량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를 들이받고는 또 달아났죠. 그리고 이틀 뒤 3월 25일 새벽에도 얘네들이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몰다가 사고를 내 붙잡혔지만 경찰은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죠. 왜냐? 이 아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였기 때문이죠. 네. 얘네들은 계속되는 범죄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번번이 풀려났고 그러던 중 3월 29일 오전 0시 30분에 대학 신입생이었던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겁니다. 결국엔 정말 네, 큰 결국은 큰 사고를 내고 한 네네. 거죠. 근데 얘네들의 행태가 화가 나는 게요. 그 사고를 보도한 언론 기사를 SNS에 올리고 웃는 얼굴도 사진에 올리고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니까 편지해달라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촉법 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4월 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네. 대학 신입생 숨지게 한 촉법 소년들을 엄벌해달라는 그런 청와대 국민청원의 숫자가 74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큰일 난 거죠. 이제는 이 나이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네.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물론 지금 예를 든 촉법소년의 문제와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촉법소년의 문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실제 사고를 일으킨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악용하던 나쁜 애들의 얘기고요. 네.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뉘우침도 없는 경우의 사건이고 소년이 그랬다에 나오는 민재와 상식의 경우는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건이니까요. 어쨌든 소년이 그랬다는 호주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더 스톤즈라는 작품을 각색해서 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데 네. 굳이
소년이 그랬다라는 시곡이 아니어도 실제 우리 일상에선 이보다 더 심각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연극이 현실보다 끔찍한 게 아니고요. 현실이 연극보다 끔찍한 아이러니한 현실. 소년이 그랬다를 읽으면 그 아이들은 장난삼아 벌이는 행동인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면 그 아이들의 기나긴 인생을 봤을 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무슨 죄냐? 그 사람의 억울함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냐?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냐?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것이냐? 등등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차를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인간이 사는 세상에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소년이 그랬다 해서 등장하는 두 형사가 서로 간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정도의 입장은 만약에 그 죽은 운전자가 네 아버지라면 누가 던진 돌에 재수없게 맞아서 차 앞 유리가 깨지고 안구가 함몰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0m나 질질 끌려가다가 죽었다면 그게 네 아버지라면 이런 입장이고요. 광해는 그러면 그 아이가 박경사님 14살짜리 따님이라면요. 그 따님이 육교에서 돌을 던진 거라면요. 그 애가 갑자기 집에 와서 아빠 나 사람 죽였어 그렇게 말하면요. 만약에 내 가족이 사고로 인해 이런 어처구니없는 죽임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 가족이 실수로 이런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은 어떨까요? 형사들이 이런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하고 난 다음 장면이 재판장 장면인데 네. 아이들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 처벌되면 어떡하지? 나 인생 완전히 망했어. 사람들이 날 왕따 시켰어. 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을 하던 철부지 애들이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서 자신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이들은 피해자의 실제 가족을 마주치게 됩니다. 네. 아이들은 피상적으로 느꼈던 피해자 가족을 마주하는 순간 깨닫게 되죠. 자신이 벌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현실감 있게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런 대사를 하죠. 한 아줌마가 서 있다. 가만히 쳐다봤다. 근데 누군지 난 알 것 같다. 나도 가만히 아줌마를 쳐다봤다. 화를 내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그 눈. 제가 위에서 언급을 했지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과 하지만 애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라는 입장. 어쩌면 그 피해자의 가족, 사망자의 아내는 내 남편을 죽인 이 어린 놈들을 어떻게 하지? 라는 딜레마를 우리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겠죠. 네. 근데 그 피해 당사자를 처음 마주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한 작품을 읽고 나면 이런 식의 의문을 던지기도 하고 고민도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희곡을 읽는 이유가 그 작품의 줄거리를 알려고 읽는 것만은 아닐 테니까요.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네, 소년이 그랬다의 줄거리와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FT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